열자가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나 실제 인물이 아니라는 설이 더 유력하다. 실제 설에 따르면 열자는 노자의 제자의 제자이자 장자의 선배로서 BC 400년경에 정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밖에는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다. 열자의 성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다. 한나라 때 기존의 책, 이를테면 장자, 회남자, 산해경, 한비자, 여시춘추 등에서 이야기를 따온 것이 열자의 원형이 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내용적으로도 도가 일변도가 아니며 제가 사상이 마구 섞여 있다. 그러나 이 책이 만들어진 진실이 어떻든 열자에서 전개되는 우화적 세계는 기후, 우공이 산을 옮기다 등의 이야기와 함께 2000년 동안이나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마오쩌둥이 우공, 산을 움직이다 라는 논문을 썼을 정도로 그의 세계는 여전히 현대 중국에서도 살아 숨쉬고 있다. 이 책은 천서, 황제, 주목왕, 중리, 탕문, 영명, 양주, 설부의 8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대 중국인의 사상이나 생활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책이다. 예. 뭐 열자가 실존 인물이 아니다. 뭐 이렇게 여기는 소개하고 있는데 이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그렇게 말하면 뭐 노자는 뭐 근거가 있습니까? 장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대개 이 도가 계열의 학자들이 자기 이름이나 그 생애 이런 것들이 분명한 사람이 없어요. 이들의 학설의 공통점이 뭐예요? 무명이잖아요. 무명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뭐 이름이 없다도 되고 이름을 무시한다. 그다음에 명분, 명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실과 가치를 모두 부정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노자, 장자, 열자에 반영된 사상이 그러하죠. 대개 이제 열자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여기 뭐 노자의 제자의 제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도가를 넓게 보는 사람은 노자 다음에 문자. 이것도 그동안에는 위서라고서 인정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도가 계열을 연구한 학자들은 노자의 제자로서 문자를 또 인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자. 그 다음에 이제 장자가 이제 시대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유교적으로 말하면 이제 공자가 요즘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묵자. 그 다음에 이제 맹자가 묵자 이후에 있고, 맹자 이후에 장자, 장자 이후에 이제 순자. 대개 그 제자백가의 흐름의 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자라는 사람은 이 위에 있는 모든 학파를 거론하면서 비판적으로 자기 학설을 전개하고 있고, 요게 이제 극단화된 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한비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정치에 적용한 사람은 이사, 분서경유를 주도했죠. 그다음에 진나라가 통일되고 그런 진나라가 단명한 그런 경험 때문에 한나라는 이제 황노학이 유행하기 시작하는데 한나라 초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흐름을 한번 보시면 도가계의 무의자연 이 계열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들 학설은 여전히 면면이 이어지고 있었죠. 특히 이제 그 직학파를 중심으로 해서 반면에 이제 유교 계열도 공자, 맹자, 순자로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이 있었고 그러나 전국 시대에 이르게 되면 묵자와 묵자학파가 대세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념적인 정치윤리적인 학설의 흐름하고 실제 정치적인 대세는 달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순자를 거치면서 실제 정치 이념은 법가로 넘어가게 되고 법가가 대세가 되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도가는 어떻게 보면 이면에 지식인들의 어떤 교양이라든가 지식인들의 처세술로서 춘추 전국시대까지 주류였었고, 현실적으로 보면 일반 민중들은 묵가, 정치 이념적으로는 법가가 대세였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법가가 단명하는 학습을 통해서 지나친 법만능주의라든가 형벌만능주의는 현실성을 오히려
담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방임주의가 싹트게 되는데 이 방임주의의 이론적인 근거가 아이러니하게도 지식인들의 처세술이었던 도가 계열의 노자나 장자의 학문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고 이 황록의 기본적인 이론은 청정무의가 돼요. 청정이란 말은 뭐냐면 어떤 현실과 자기와의 어떤 그러니까 명리에 대한 탐구라든가 그 벼슬에 대한 탐구를 거리를 둔다라고 하는 담백한 그런 어떤 수양의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하면 도덕적인 수양의 때에 비해서 이 황루학에서 말하는 청정이라고 하는 의미는 오히려 도가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현실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그런 의미의 청정, 그러니까 처세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적인 도덕성을 도가적인 처세술로 바꿨다. 무의는 이제 정치적인 측면, 그러니까 내면적인 면에서는 청정, 외면적인 의미에서는 무의의 정치술을 유지하게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진전되는 게 한나라 초기에 이 황노학, 청정무의가 시류를 거두긴 했지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었어요. 정치적인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방이 지방의 왕들을 죄다 유씨 인척들을 임명하니까 초기는 안정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번 학기 들어서 알겠지만 춘추전국 시대가 왜 도래했습니까? 그 이전의 서주시대 인척 중심의 분봉제나 중법제가 안정을 거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돼요? 혈연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제후들이 인구가 늘어나고 서로 분쟁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분쟁을 혈연 관계로서 조절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힘에 의한 논리가 지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천자의 권위가 추락하게 되고 제후와 제후 국가의 갈등, 제후국 내부에서 대부와 대부들의 갈등을 혈연 중심으로 해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에요. 이 전철을 한나라도 똑같이 답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그 지식인들의 학습 효과, 진나라를 거치고 한나라 초기에 그런 청정무의가 또다시 실효성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때 등장하는 이념이 뭐냐면 유교 국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유교는 여기 이 흐름을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당시의 유교는 공자, 맹자, 순자 유교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한나라 초기의 청정무의도 노자나 문자나 열자나 장자의 청정무의의 이론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의 이념이 변하는 시대에 적응할 때는 당연히 변하고 재해석될 수밖에 없다. 저는 오늘날의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서도 마찬가지고 더 염려하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특히 뭐 진보도 그렇지만 특히 보수를 자칭하는 이 국민들을 보면 여론도 마찬가지예요. 변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보수, 변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그 진보가 너무나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요, 제 눈에는. 근데 그걸 극복하지 못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그 왜 비롯되는가? 이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제가 얘기했지만 유사히 이래 우리나라만큼 과거의 잘못을 극복하지 못한 나라가 없어요. 36년 동안 일제에 아부하고 거기에 부안이동한 세력들이 아직도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의 50% 이상입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저는 앞으로 100년 동안 우리나라 정치나 그러니까 경제가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달러에 머물고 있는데 이 경제학자들도 한심해요. 왜 경제적인 측면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경제가 발전하려면요. 문화가 발전해야 되고 시민의식이 발전해야 됩니다. 요새 비트코인이 뭐 많이 오른다 그러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음미해 보세요.
예전에 화폐는 단위가 금분위였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달러 마구 찍어내잖아요. 금이 중앙은행에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미국을 못 믿는다는 얘기가 비트코인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개인적인 가족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단순히 제가 한나라 때까지 철학사의 흐름을 얘기했지만 가장 화두가 되는 게 뭐냐. 아무리 좋은 이념도 현실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고, 타협이란 말은 안 좋네요. 현실에 맞게 재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여러분이 진짜 여러 번 의미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산에 갈 때마다 가장 화두가 뭐냐면 제 스스로와 현실과의 괴리감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그거 가지고 애를 언제 불러서 그럴 수가 있냐 이거 따질 수 있습니까? 하나의 비유입니다. 예. 우리 애가 또 이거 볼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래서 열자에 나오는 대세의 흐름은 노자장자와 크게 다르질 않아요. 이제 그걸 전제로 해서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우리 책엔 두 가지만 제시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 정도를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우공이산, 글씨가 작아서 이 우자가 무슨 우자죠? 어리석을 루? 예, 이게 옮길 자고 사자성어니까 자르면 어리석은 공이, 어리석은 어떤 뭐 노인이 뭐 공은 높임말이지만 이 우자는 노자나 장자에서 보면 우가 뭐예요? 나누지 않음, 지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장자에서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총명함, 지혜로움, 이거는 다 뭐예요? 자연을 왜곡하는 분별지에 머무는 것이잖아요. 장자의 아주 흥미로운 여러분들 우화, 우리 학교도 지난 재단에서는 총장실에 가면 금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뭘 보관하는지 저는 이제 궁금하긴 했지만 어쨌든 근데 도둑이 말이죠. 작은 금고를 메고서 그러니까 금고를 두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시건 장치를 둘 거 아니에요. 번호도 수시로 바꾸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진짜 큰 도둑은 금고를 열려고 하지 않고 금고를 통째로 들고서 막 도망치면서 말이죠. 혹시 이게 자물쇠나 금고 시건 장치가 좀 부실한 거 아닌가 오히려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알량한 총명함, 분별, 아는 척하고 따지는 거 이런 것들은 오히려 큰 도둑을 위해서 이용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 장자에 나오는 우화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어리석은 우공이 산을 옮겼다. 모택동이 이 우공이산에 대해서 논문 쓰고 강조한 이유가 뭐겠어요? 마치 여러분들 저 중고등학교 때 배운 북한의 천리방 운동 그거 알고 있죠? 예. 이번에도 수해를 입었으니까 평양에서 당원들 몇만 명을 수해 지역에 파견해 가지고 뭐 며칠 만에 뭐 복구했다. 뭐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니까 인해 전술이라든가 서로 간의 단결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모택동이나 이 북한 정권에서 좋아할 만한 그들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은 노자장자가 말하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수의 단합으로 역경을 해친다는 것으로 많이 인용할 때 우공이산 이거를 인용하기도 하죠. 송미교 선생이 기후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네, 기후.
기나라의 어떤 사람이 천지가 무너져 내리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있었다. 그 말을 듣고 딱하게 여긴 사람이 그를 찾아가 타일렀다. 여보게, 하늘이랑 공기가 가득 쌓인 것이야. 온 사방에 널린 게 공기가 아닌가? 우리가 팔다리를 굽혔다 폈다 하고 숨을 들이키고 내쉬며 하루 종일 공기 속에서 살고 있으니 하늘이 무너질 염려는 없다네. 남자가 물었다. 공기가 쌓인 것이 하늘이라고? 그러면 해나 달, 별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해, 달, 별도 공기가 쌓인 것이야. 다만 빛을 내는 것이 다를 뿐이지. 설령 그것이 떨어진다 해도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는다네. 그럼 땅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땅이란 흙이 잔뜩 쌓인 것이야. 온통 흙이지. 우리는 하루 종일 흙을 밟고 다니지 않는가? 그것이 왜 무너지겠나? 남자는 걱정거리가 없어졌다고 몹시 기뻐했다. 장여자라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웃었다. 무지개, 구름과 안개, 비바람, 사계절은 모두 쌓인 공기가 하늘에 나타난 것이다. 산, 강, 바다, 돌, 새, 풀, 나무도 다 쌓인 물질이 꼴을 갖춰 나타난 것이다. 쌓인 공기나 쌓인 물질이 무너지지 않는다고만은 할 수 없지 않은가. 하늘과 땅은 허공 속에 존재하는 허망한 하나의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므로 그 끝을 헤아리기 어렵고 가늠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하늘과 땅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은 참으로 엉뚱한 일이지만 절대로 안 무너질 것이라는 말도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다. 꼴을 갖춘 것은 모두 무너지는 자연의 현실로 미루어 보건대 하늘과 땅 또한 반드시 무너지는 법칙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늘과 땅이 워낙 넓고 커서 그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그때가 되면 무너질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열자가 웃으며 말했다. 하늘과 땅이 무너질 것이라 말하는 것도 잘못이고 무너질 리 없다고 말하는 것 또한 잘못이다.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다만 무너져도 그만이고 안 무너져도 그만이다. 사람이란 살아서는 죽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서는 삶을 이해하지 못하며 과거에서는 미래를 모르고 미래에서는 과거를 모른다. 그러할진대 하늘과 땅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그런 문제에 마음을 쓸 필요는 없다. 예, 요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후의 그 고사의 연원이에요. 기자는 이게 나라 이름 기자예요. 기나라, 뭐 땅 이름도 되죠. 기나라 사람의 근심. 그게 어떤 일본 만화던가요? 어떤 동물이 막 그 숲속에서 막 달려요. 근데 왜 달리냐? 뭐 땅이 저쪽에서 무너진다고 했던가요? 그게 무슨 만화죠? 그러니까 막 덩달아 막 달려. 그러니까 두 사람, 세 사람 다니까 나중에 숲속에 전체 동물이 막 달려. 어디든지 모르게 막 달려가. 손미 교수님 그런 만화 본 적 없어요? 만화인가? 뭐. 반응이 없어. 안 들리나요? 안 들려요? 잘 들립니다. 근데 왜 반응이 없어? 그 열자의 이 말을 그 뭐 부정할 만한 건 없죠. 예. 그러나 실제로 하늘과 땅도 무너지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 뭐 그 해성이 떨어질 때도 있고 지진이 뭐예요? 땅이 붕괴되는 거 아닙니까? 예. 과학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그게 우리가 다 그 모든 시공에서 염려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 자, 우공기상. 전임 선생님 마이크 되시나요? 네, 됩니다. 예, 우공기상 읽으시죠. 네. 우공 산을 옮기다. 대흥과 왕옥이라는 두 산은 둘레가 700리, 높이는 1만 길이다. 두 산은 본래 기주의 남쪽, 하양의 북쪽에 있었으나 옮겨졌다고 한다. 먼 옛날 북산에 우공이라는 90살 가까운 노인이 있었는데 산이 마주 보이는 곳에 살았다. 그의 집은 남쪽이 산으로 막혀 있어 나들이를 할 때면 멀리 돌아가야 했으므로 귀찮고 힘들었다. 어느 날 우공은 가족을 모아놓고 의논했다. 우리가 힘을 모아 저 산을 한번 옮겨보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주나 한수로 곧장 갈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들 찬성이었다. 그런데 아내만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당신 힘으로는 자그마한 언덕 하나 무너뜨리지 못할 텐데 어떻게 그런 큰 산을 옮기려 해요? 그 많은 흙과 돌을 어디다 버릴 작정이에요? 발해의 끝 문토의 북쪽에다 버리지. 이리하여 우공은 아들과 손자를 데리고 일을 시작했다. 돌을 깨고 흙을 파서 키와 삼태기에 담아 발의 끝으로 옮겼다. 이웃의 67살밖에 안 되는 경성씨라는 과부의 아들이 팔짝팔짝 뛰어와서는 일을 도왔다. 그러나 워낙 멀어서 한 번 갔다 오는데 반년이나 걸렸대야. 하공의 지수가 웃으며 말렸다.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하는구먼.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그 몸으로는 산모퉁이 하나 무너뜨리지 못할 걸세. 게다가 그 많은 흙과 돌을 어떻게 할 생각인가? 우공은 탄식하며 말했다. 자네는 정말 앞뒤가 꽉 막혔어. 이웃집 가부나 그 아들만도 못해. 내가 죽으면 아들이 있지 않은가? 아들은 다시 손자를 낳을 테고 손자는 다시 아들을 낳을 것이 아닌가? 그 아들이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게도 손자가 생길 것인즉 자손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야. 그러나 산은 더 자라지 못할 터이니 어찌 옮길 수 없단 말인가? 지수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탄신이 이 말을 듣고 만일 저 우공이 작업을 계속하면 큰일이라 생각해 천재에게 보고했다. 천재는 그 말을 듣고 그만 감동하고 말았다. 천재는 과씨의 두 아들에게 지시하여 두 산을 엎었다 하나는 산동에 하나는 옥남에 내려놓게 했다. 이때부터 기주의 남쪽과 한수 이북에는 조그만 언덕 하나 없게 되었다. 예, 산신이 놀랬다는 거죠. 자기가 머무르는 산이 없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천재가 감동했다는 얘기는 하나의 우화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들 우공이산 볼 때 여러 가지 의미로 재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우공이산 우화 속에서 느끼는 점은 사람들은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죠. 나 아니면 안 된다라든가 그거 가지고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 또 기후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모든 걸 걱정하고 실제로 걱정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걱정하는 80%과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 걱정한다는 거죠. 통계적으로는. 그게 사람의 본능이기도 하고 또 유교적으로 말하면 근심이나 우화는 뭐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겸손할 때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조심하고 경계하는 거. 그거는 현실적인 인간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런 측면은 또 그런 측면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우공이산에서 보면 역시 자기의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가능한 여부도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책은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끝났어요. 예. 그 다음에 황 선생님 들으셨어요? 예, 여기 책 속의 명문장 읽으세요. 예. 의심생암기. 의심이 한번 마음에 들어서면 아무것도 아닌 일도 수상히 여기게 된다. 다음은 열자의 설부편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어떤 사내가 큰 도끼를 잃어버렸다. 그는 이웃집 아들을 수상하게 생각했는데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자 그 아들을 걸음걸이며 표정, 말투까지 모두 도끼 도둑처럼 보였다. 며칠 뒤 사내는 골짜기를 파다가 잃었던 도끼를 찾았다. 그러자 그 뒤부터는 이웃집 소년의 일거수일투족이 도둑으로 보이지 않았다. 황 선생님은 이런 잘못을 범한 적 없어요? 조그만 이렇게 크지는 않는데 그냥 사소한 것들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이런 했는데 보면은 제가 항상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요. 우리
여자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기 남학생이 안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중학교 때 보면 어떤 애가 뭐 잃어버렸다 그러면 집에 안 보내고 계속 고백할 때까지 학생들을 벌 주는, 저도 두세 번 겪은 적이 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참 부질없는 짓이죠. 예. 그게 과연 교육적으로 옳은 것일까요? 그게 그 군사 문화에서 나온 방식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연자제라고 그러죠. 군대에서도 그 한 병사가 잘못하면 한 분대나 한 중대를 다 얼차례를 동시에 주는, 사람을 의심하면 사소한 동작 하나, 말 표현 하나 다 의심스럽게 보게 되는 거죠. 예. 이것도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 열자에 나오는 우화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거 하고 이제 원문을 중요한 대목 몇 가지를 한번 보죠. 자, 빠르게 번역해 주면서 기억할 만한 문장.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천지가 무너지고 추락할 것을 추락하여 자신이 의지할 바가 없어지는 것을 걱정했다. 여러분 번역판 보세요. 얼마나 의역이 돼 있나. 걱정하여 침식, 자는 거나 먹는 것을 그만두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의심하는 것을 의심해서, 근심해서, 그가 근심하는 것이 걱정돼서 그로 인해 가서 그를 깨우치면서 말하였다. 하늘은 기가 쌓인 것일 뿐이다. 이게 왜 공기입니까? 이 번역도 엉망으로 해놨어요. 이 기라고 하는 건 이 도가철학에서 만물의 근원이자 모든 변화의 본질이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뭐예요? 기가 연결된 것일 뿐이고 죽으면 기가 흩어질 뿐이다. 요거를 안 선생님 한번 번역해봐. 망처망기 여기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처할 곳도 없고 기가 없다면 만일 굴신. 그러면 내가 옆에 다시 쓸게요. 무로 읽어야 돼요. 예. 이것도 까먹었구나. 여기다가 말릴 자를 넣으면 예. 처할 곳이 없으면서 이 정도 하면 알 줄 알았는데. 어디를 가더라도 처하지 않고 예. 어느 곳을 가더라도 어느 곳에 가더라도 기가 없는 바가 없다. 무시부련 뭐예요? 어느 때고 그러하지 않은 바가 없다. 앞에 문자는 전체 부정이고 여기에는 이 부정칭을 미지칭을 넣어야 돼요. 야, 이거 참. 선생님, 내가 이거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귀가 뚫릴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뭐 선생님도 여기서 맞췄잖아. 아유, 그런데 그 만리일자가 없으면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만리일자만 있으면 부정칭이라는 게 딱 들어오는데 이게 진짜 웃을 때는 이건 시간적인 면이고 이건 이제 공간적인 면.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죠. 가로항자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그러하지 않음이 없다. 이 한문에서 가장 아주 그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어느 곳을 가더라도 어느 곳에 있어서든 뭐 가로항자가 없으니까 그냥 고초자로 하더라도 어느 곳에서든 기가 없는 바가 없다. 그래서 마치 만일 해도 좋고요. 굽히고 펴고 호흡하며 하루 종일 하늘 가운데서 가다가 멈추고 하는 것인데 어째서 무너지거나 그 추락하는 것을 근심하겠는가? 그러니까
그 처음에 걱정했던 사람이 말하기를 하늘은 과연 기가 쌓인 것이지만 해와 달과 별자리들은 떨어지지 않는가. 실제로 우리가 별들이 떨어지는 거 별똥별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혜성도 혜성비라고 하던가요? 뭐 몇십 년 만에 처음 보는 그 혜성 유성이다. 그래가지고 왜 지리산 가서 관측하고 사진 찍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물며 몇천 년 전에 사람들이 별이 안 떨어진다고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이건 당연한 의문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좀 잘난 척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깨우친 사람이 말하기를 해와 달 별자리는 또한 기가 쌓인 것 가운데 빛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가 응결돼서 빛이 나고 있는 것뿐이지 가령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또한 상처를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 기가 떨어지는 거를 좀 사람이 맞더라도 상처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오늘날 보면 운석을 잘못 맞으면 죽잖아요. 근데 그 떨어진 운석을 구해가지고 태국 사람이죠. 최근 일이죠. 몇 년 전인가요? 그거를 미국 사람한테 몇십만 원에 팔았는데 미국에서 그게 호가가 몇십억. 예. 엊그제 그 뉴스 보니까 중국에서 왜 달에 착륙해서 우주선에서 그 달 표면을 몇몇 달을 파가지고 그 달 표면 속에 있는 암석의 그 시료를 채취하는 게 사진으로 나온 것이 있던데 참 그런 게 중국 보면 그런 면에서 좀 대단한 측면이 있어요. 예. 뭐 지구가 어떻게 생성됐는가의 비밀을 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제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뭐 하늘의 해와 달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다면 땅이 무너지면 어떡하냐. 이 내자와 자를 연결하지 않은 건 강조할 때 이렇게 목적어를 가운데 두는 거예요. 원래는 내하 지괴죠. 예. 땅이 무너지면 어떡하냐. 깨우친 사람이 말하기를 땅은 덩어리가 쌓인 것뿐이다. 흙덩어리가 쌓인 것뿐이다. 그래서 사원은 동서남북을 가리키죠. 사방을 꽉 채우고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느 곳에서든 덩어리가 없는 곳이 없다. 그래서 만일 예컨대도 되고요. 예컨대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걷거나 뜀을 뛰거나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넘어지거나 뜀박질하는 거. 뜀박질하면서 종일 동안 지상에서 가다가 멈추기도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 무너짐을 걱정하겠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연이 아니라 석연 풀석자로 읽습니다. 아주 네가 마음이 탁 풀어지면서 크게 기뻐하였고 그 깨우친 사람 또한 아주 마음이 편해지면서 크게 기뻐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려자 사람이 이 두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듣고서 웃으면서 말하기를 무지개, 홍해, 운무, 구름이나 안개, 풍우, 사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은 기가 쌓여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기가 쌓여져 이루어진 것이다. 산악이라든가 하천이나 바다, 금속, 불이나 나무 이런 것들은 땅에서 형태가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기가 쌓임을 알고 덩어리가 쌓임을 안다고 해서 어째서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무릇 천지는 공중의 하나의 미세한 사물일 뿐이며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다. 미세한 것이지만 큰 것이다. 끝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끝이 어딘지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겠죠. 다 하기도 어렵고 이것은 본래 그러한 것이다. 관측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고 이것은 본래 그러한 것이다. 그것을 걱정하는 것은 진실로 대원, 신무원료라고 그러죠. 진짜 멀리 내다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우리 책은 번역이 잘못됐더라고요.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또한
아직은 옳다고 할 수 없다. 옳은 것은 아니다. 알기 어렵다는 거죠. 하늘과 땅은 무너지지 않을 수 없는 하늘과 땅이 무너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무너짐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고, 이건 좀 애매하네요. 예. 그 무너짐을 만날 때라면 어째서 근심하지 않겠는가? 천지가 무너지지 않을 수 없다면 그렇게 말이 되네요. 천지가 만일 무너지지 않을 수 없다면 무너짐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무너질 때를 만나게 되면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뭐 가정형이니까 말은 되네요. 이 결론. 열자가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말했다. 천지가 무너진다고 말하는 것 또한 오류이며, 오류할 어긋날 유자죠. 천지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또한 오류이다. 무너짐과 무너지지 않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바이다. 비록 그러하지만 그것도 하나이고 이것도 하나이다. 그러니까 무너져도 그만이고 안 무너져도 그만이다. 따라서 살아서는 죽음을 알 수가 없고 죽어서는 삶을 알 수 없으며 미래에는 과거를 알 수가 없고 과거에는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이다. 무너짐과 무너지 않음을 내 어찌 마음에 품겠는가? 조영 선생님 늦게 들어오셨는데 마이크 안 되신다고 그랬던가? 전임 선생님. 네, 네. 이게 빨리 이게 터치가 안 돼가지고 그래요. 끌 필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 얼굴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는데 녹화도 안 됩니다. 아니, 왜냐면 여기 주위에 저희 가족이 많다 보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들어갈까 봐 그랬어요. 그래요. 네, 네, 네. 선생님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갑자기 또 여쭤보시니까 뭐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정답이 있습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제가 묻죠. 그렇죠. 정답은 없는데, 네. 사는 것, 선생님은 걱정이 네. 많은 편이에요? 아니면 그러니까 내일이나 내년, 미래 이런 걱정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아유 때 되면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낙천적인 측면이 많아요? 아니면 좀 비관적인 측면이 많아요? 뭐 비관적이다, 뭐 낙천적이다가 딱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걱정이 굉장히 많은 편이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네네네. 근데 그런데 요즘은 좀 지금은 낙천적인 측면으로 많이 가요? 이제 그러려고 애쓰고 있죠. 그렇게까지는 이제 뭐 원래 살아온 세월이 많다 보니 그거는 좀 쉽지는 않고요. 예, 이제 그러려고 애쓰지. 안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저랑 네네. 비슷한 생각이시네요. 그러니까 네. 나이를 든다는 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식이나 가족이나 학교나 뭐 대인관계나 이런 걸 이제 조금씩 내려놓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막 수많은 인간관계. 요즘 보면 그래요. 1년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지 친구들 만나는 것도 뜸하고, 근데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어렸을 때 친구들이 서운해할까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가 뭐 교수라고 뭐 이런 또 그게 또 오히려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명절 앞두고는 가끔 전화를 합니다 오히려. 예. 그럼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고마워하는 척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신경까지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5024는 건너뛰고요. 이 우리 책에서 안 다룬 열자 영명편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우리 미래시각고 학생들이 꼭 한번 이걸 봐야 될 내용이라 제가 뭐 길지 않으니까 소개를 한 겁니다. 안 선생님 원문 좀 한번 쭉 읽죠. 역위 명왈 약지공 해약 아제 명왈
여해공어 무리 욕비짐 여괄 요수 궁달 귀천 빈부 아력지 소능야 명왈 팽조지지 불출 요순지상 이수 800 안현지제 불출 중인지하 이수 18 중리지덕 불출 제후지하 이곤어 진제 진채 은주지행 불출 3인지상 이거 군위 개찰 무작어 5 전호 전항 전유 제국 이제 아어 수양 개시 부어 전수 전금 약시 여력지 소능 내하 수피 요차 궁성이 달력 천현이 귀우 빈선이 부오와 여괄 야예요, 야자. 이거는 의문사예요. 사자인데 이게 왜 야로 읽냐면 어조사 야자로 요 글자와 같아요. 앞에가 그러면 악인가요? 오로 읽어야 되나요? 부오? 악으로 읽어야 되겠죠. 선에 대비되는 글자니까. 예. 여괄 약언 고무 공어물 이물 약차야 차사 차즉 약지 소재야 명왈 기위지명 내하 유재지자야 짐지기 추지 고기 임지 자수 자공 자달 자귀 자천 자부 자빈 짐기능 식지제 예. 이게 이 영명편은요. 역이라는 사람하고 명이라는 사람이 그 주인공이에요. 역은 뭐냐면 노력한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실주의자고요. 명은 운명론자예요. 그러니까 현실론자가 노력에 의해서 그 자기의 그 명을 그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고요. 운명론자는 그게 인력으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분답을 나눈 거예요. 이제 현실주의자가 운명론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너약자입니다. 특히 도가 계열의 그 고전에서는 이 약자가 이 너여자하고 같이 쓰여요. 예. 그대의 공이 어찌 이때 또 같을 약자예요. 나와 같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운명론자를 비판하는 거죠. 네 공이, 그러니까 너처럼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가지고 뭐가 되겠냐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운명론자가 말하기를 너는 어째서 이 물은 뭐라고 그랬죠? 고전에서 대상이에요. 일반 대상의 공을 비기고 나와 비기려고 하는가? 왜 나랑 비교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물 가운데에서 유독 나와 비교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현실주의가 말하기를 오래 살고 일찍 죽고 곤공하게 사는 거나 영달하는 거나 귀천이라든가 빈부는 내 힘에서 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 노력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운명론자가 뭐라고 말해요? 팽조라는 사람의 지혜는 요순보다 거의 동시대 사람이지만 팽조는 뭐 8,000살을 살았다, 뭐 800살을 살았다 이런 사람이죠. 요순의 이상이었지만, 요순을 뛰어넘지 못했지만, 요순은 이제 제왕을 했던 사람이고 팽조는 은자잖아요. 요순의 이상이었지만 그러나 800살을 살았고 안현의 제주는 일반 사람들을 아래에 두고 훨씬, 그러니까 안현의 제주는 이거 아주 좀 뭐예요? 역설적인 표현이죠. 일반 사람들의 아래가 아니었지만 18살밖에 못 살았다. 이게 안현이 15세, 18세, 45세 하여튼 공자보다는 일찍 죽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중리의 덕, 공자의 덕은 제후의 아래가 아니었지만 이 출자 때문에 오해하면 안 돼요. 네, 의역해야 돼요. 진나라, 채나라 사이에서 곤경을 치렀으며 은나라 폭군 주임금의 행실은 3인, 3인은 뭐예요? 기자, 미자, 비간. 논어에서 공자가 인자로 지칭한 주임금의 숙부 두 사람하고 뭐예요? 이복형, 미자가 이복형이든가 이 두 사람이 숙부고요. 그렇지만 군주의 자리에 거했고 계찰은 상당히 현자였었죠. 오나라에서 벼슬을 얻지 못했고 이 전황은 전병인가 그렇죠. 독단적으로 제 나라를 좌지우지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백의 숙제는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으며 논어에도 나오죠. 계시의 부유함은 현자 전금보다도 부유하게 살았고 이와 같으니 너의 능력으로 어째서 저들을 오래 살게 하고 이들을 이제 나쁜 놈은 요절시키고 성인을 궁벽하게 하고 잘못된 놈을 영달시키고 현자를 천하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귀하게 하고 선한 자를 가난하게 하고 악한 자를 부하게 할 수 있느냐. 노력으로 가능하다면, 인력으로 가능하다면 왜 이런 모순적인 사례가 있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주의가 말하기를 만일 너의 말과 같다면 나는 진실로 다른 사람보다 공이 없고 사물들은 이와 같을 뿐일 것이다. 이렇다면 네가 왜 그것들을 당신이 운명이 제압하는 것이냐, 모든 것이 다 운명일 뿐이냐,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명론자가 말하기를 이미 운명이라고 말한다면 어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바가 있겠냐. 운명은 운명이지 운명을 제어할 수 있는 건 없다. 짐 아주 잘난 척해요. 나는 다만 요거는 다만 진짜의 뜻이에요. 다만 운명을 미루어 나갈 뿐이고 구부려져 있으면 거기에 맡기고 스스로 오래 살고 스스로 요절하고 스스로 곤공하고 스스로 영달하며 스스로 귀하고 스스로 천한 것이고 스스로 부유하고 스스로 가난한 것이니 짐이 어찌 그것을 알겠느냐. 짐이 어찌 그것을 알겠느냐. 진짜 철저한 운명론자죠. 그러니까 자연에 맡길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리적인 입장하고 전혀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관상이나 명리나 아니면 뭐 성명학으로 어떻게 바꾸려고 하거나 인위적으로 가하려고 하는 그런 운명론이 아니죠. 그러니까 운명론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고 황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지금 명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잘 깊이 생각 잘 안 해봤습니다. 안소연 선생은? 저는 약간 운명적인 그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많더라. 예. 그래서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지만 그 와중에도 이제 노력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황 선생은 어때요? 어느 편에 쓰고 싶어요? 현실론자이기는 한데 그냥 좀 운명적인 부분이 조금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나는 지금 여기 말하는 열자의 입장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내가 뭐 일찍 일어나서 산에 간다 그럴 때 저는 요새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건강은 조금 좋아지긴 하지만
아주 그야말로 뭐 완전히 좋아진다.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뭐하러 산에 가냐? 그래도 주어진 조건에서는 뭐 하는 편이 내 입장에선 편하고 자연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별 차이가 없나요? 예. 자, 이걸로 이것만 더 할까요? 열자, 예.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나, 예. 우리 인트로에서 뭐 일본 사람이 소개한 거 이거 번역해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자는 이름은 어고요. 또 다른 이름은 그냥 구라고도 한다. 또 이렇게 글자를 바꿔서 어구라고도 써요. 전국 초기에 도가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정나라 포전 사람이고 옛날 제왕들이 그 옛 제왕인 열산시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고요. 대략 정나라 여유공과 동시대 사람이다. 선진천하 10명의 호골 가운데 한 사람이다. 호방하죠. 도학과 사상가 철학과 문학과 교육가이다. 열자는 끼어있다. 노자와 장자 사이에 끼어있어서 도가학파에서 승전, 앞에를 계승하고 뒤를 여는 10개자죠. 요 글자를 이렇게 간자로 쓴 겁니다. 승전계우, 앞에 노자를 계승하고 뒤에 장자를 열어주는 중요한 전승적인 인물이고 노자와 장자 외에 또 다른 한 명의 도가학파의 대표 인물이다. 그의 학문은 황제 노자에 근본하였고 청정무의를 주장하여 노장으로 함께 귀결되며 도가에서 아주 그 선배로서 존송되고 선진 철학학파 가운데 허를 중시하는 학파를 창립하였다. 여기 뒤에 자료에는 나오는데 이건 뭐 여러분한테 전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후세의 철학, 미학, 문학, 과학기술, 양생, 음악, 종교의 영향이 아주 심원하다. 후한 반고의 한서 예문지의 도가 부분에 열자 8권이 저록되어 있었는데 오늘날은 일찍이 전해지지 않고요. 현행본 열자 8권은 사상 내용과 언어 사용으로부터 본다면 아마도 후인들이 고대 자료, 아까 뭐 한비자, 산해경 이런 등등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자료에 의거야 해서 편저한 것인 듯하다. 전체 총 민간의 고사, 우원, 신화전설 등 134개, 이럴 땐 칙으로 읽어요. 양사예요. 130개의 항목을 수록하였는데 아주 그 제재가 아주 다루는 소재가 광범위하고 일부는 아주 상당히 교육적인 의미가 풍부하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우리의 그 선입관을 일깨우는 그 열자는 굉장히 뭐 내용은 짧아요. 가지수는 100여 개인데 그 번역판으로 한번 쭉 읽어보고 제가 이 원문을 빠르게 소개한 이유는 여러분이 번역판을 10번 읽는 것보다는 그 원문과 대조하면서 그 뭐예요? 문장의 맛도 좀 볼 필요가 있으니까 가끔은 참조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겁니다. 교수님 여기 원문에는 당연히 18세에 죽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해석본을 보니까 여기는 해석본은 32세라고 나오거든요. 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15세 설도 있고요. 예. 45세 설도 있고. 근데 상당히 40대 중반에 죽은 걸로 일반화되어 있어요. 이 숫자에 대해서는 황 박사가 아주 전문가인데 안현이 몇 살 때 돌아가셨죠? 정확히 모릅니다. 아니 나이에 관해서는 확실하잖아요. 아녀는 정확하게 있는 게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가요? 네.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아침에 원래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덜 잤더니. 아, 그렇군요. 네. 이 노자, 장자, 열자 나오는 거 다 죄다 우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다만 요절한 건 사실이니까. 예. 하여간 한 학기 수고했고요. 실제로는 이제 오늘 종강하고 오늘 김종성이 안 들어왔는데 논문 지도도 그 연말연시 1월까지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일도 많고 하여튼 뭐 신경 쓸 일도 많아서 모든 시험은 다음 주 토요일 날 그 10시부터 한 2시까지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이제 다른 수업하고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이 금요일 시험이. 그런 신경 쓰지 말고 점심시간 때 와서 봐도 좋아요. 402호가 아침 9시 반부터 제가 3시까지가 제 강의실이기 때문에 뭐 오픈북이고 제가 문제는 칠판에 써놓을 테니까 그 시험지도 제가 갖다 놓을 거예요. 편한 시간에 와서 시험에 응시하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뭐 질문 있습니까? 시험도 좋고 시험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시험 주제는 해당 교재의 한 주제를 택해서 원문 쓰고 그거에 대한 감상문을 쓰는 거를 내도록 할 거고요. 리포트도 이제 똑같은 걸로 정리해서 한 리포트 용지 3, 3회로 시험지와 함께 제출해서 놓으면 그걸 참고로 해서 성적을 카운트를 하겠습니다.